우리나라는요, 국가에서 이 노후 소득을 위해서 노후년에요. 네, 노년에 은퇴를 갖다가 하고 나서의 그 소득을 갖다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3층 보장 장치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나오는 자료들인데요. 먼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1층 보장, 네,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2층 보장은 네,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업에서 노후를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1층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이런 2층 보장을 해줄 수 있으나 좀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좀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개인이 좀 보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이 개인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층 보장으로서요.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네, 이 두 가지 중에 개인연금 중에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고요. 퇴직연금 중에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개 합해서 이제 이 연금 계좌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인 생활에 더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서 이 퇴직금을 좀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영업자들도 IRP에다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IRP라는 것이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자영업자들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제 IRP를 개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세제 혜택도 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금을 준비해보자. 네. 그러면 좀 더 기본적인 생활에다가 지금 좀 안정적인 생활에 좀 더 여유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본인의 좀 여유 있는 돈들을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금은 이제 금융기관, 보통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층 보장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이 3층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연금 제도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보장, 기업 보장, 국가 보장 방금 이렇게 있었죠. 네,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보장은 이제 방금 말씀대로 개인연금이 있을 테고요. 기업 보장은 이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둘 다 퇴직금 아니야? 맞습니다. 둘 다 퇴직금인데 이거 갖다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적립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따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알아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보장은 공적연금이 되겠죠. 가장 그 흔한 공적연금,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이 이제 공적연금 중에 하나죠. 자, 개인연금은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과 세제 적격 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제 비적격, 적격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근데 뭐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안 주는 건 아닌데 네. 매년 저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그런 연금을 세제 적극 적격 연금이라고 하고요. 매년은 아니나 나중에 이거는 이제 일정한 요건을 달성을 하면 만족을 하면은 이제 이 비과세를 좀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적립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사내 적립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 적립해서 회사가 손을 못 대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사내에 적립해 놨는데 한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급한 일이 있어요. 어떤 뭐 기계장치를 갖다 구입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 퇴직금을 써버릴 수 있겠죠. 이런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내 적립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사회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로 적립을 하되 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설비를 갖다가 뭐 산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회 적립금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공적연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잠깐 좀 나옵니다. 자, 여기 개인연금에 세제 비적격연금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지금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이런 것들 가입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지나면 뭐 비과세가 된다더라라고 해서 지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년 지나면 비과세를 해준다. 또 10년 지나면 비과세 플러스 그다음에 다른 요건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시납일 경우와 그다음에 월납일 경우에는 뭐 150만 원 한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만족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변액연금에다 100만 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 이게 150만 원을 불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이 지금 이익이 생긴 거죠. 이것이 이제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자소득,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0만 원이 지금 150만 원이 됐으니 50만 원에 대한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이 됩니다. 그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것들이죠.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사회 적립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신탁하고 이제 퇴직보험 같은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사내 적립을 지금 하라고 했더니 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막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퇴직금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퇴직신탁이라든가 은행에다가 돈을 좀 퇴직금 용도로 넣어놔라. 그다음에 보험사에 좀 퇴직금 용도로 넣어놔라. 그러면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퇴직 신탁과 퇴직 보험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이제 비용 처리라든가 이래서 법인세 같은 것을 좀 줄여줬는데, 혜택을 줬는데, 막상 퇴직금을 지급할 때가 됐어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근로자한테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퇴직 신탁과 퇴직 보험을 찾아가지고 또 회사에 써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사회로 적립을 하되 네, 근로자한테 직접 이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가 직접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돈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회 적립을 해버리면 네, 이쪽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직역연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라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군인연금, 군인들한테는 따로 지금 네,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특수직역, 특수한 직업에 네, 있는 연금이다라고 이제 특수직역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역연금,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직역연금.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우리가 내는 것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을 내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내고, 그다음에 군인연금은 군인연금을 내서 각각의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이 큰 틀에서 보면 네. 이 개인 보장과 기업 보장과 국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연금 제도가 지금 이제 이 세금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법 특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하고의 관련된 것 좀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제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개인연금에는 세제 비적격연금이 있다 그랬죠. 세제 비적격연금과 적격연금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제 비적격연금은 자 연금보험이라든가 이 변액연금보험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험사에서 취급을 많이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 이거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갖다가 불입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150만 원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50만 원에 지금 이익이 난 거죠. 그 이익을 이제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근데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건 좀 그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요건을 만족을 해서 하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자 소득세를 내야만 해요. 아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는데 요건을 못 맞췄어요. 5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만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가 또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개인연금 중에 세제 적격연금이 있었습니다. 세제 적격연금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자, 이 세제 적격연금 요거를 우리 흔히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연금저축계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은행에 넣는 걸 얘기하고요. 보험사에 넣는 걸 저축보험, 증권사에 넣는 거를 펀드라고 그럽니다. 운영 방식이 다 다릅니다. 수익률도 다르고요. 네. 이따가 한번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네. 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이거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물론 뭐, 위험성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셔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또 이 연금저축 그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같이 한번 쭉 얘기를 해보시다가, 네.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연금저축계좌는 지금 이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죠.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그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죠. 연간 72만 원 한도에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죠.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그래서 내가 불입한 금액의 뭐 15% 아니면 15%. 뭐 지방소득세가 합해서 16.5%, 뭐 13.2%. 네, 그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지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기업에서 보장을 해주고, 개인들이 준비를 해서 나중에 연금, 노후를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으로 나눠서. 왜? 나중에 소득이 없었을 때 내가 한 30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때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달 받든 매년 받든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연금 혜택으로 받으면 자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하겠다 이겁니다. 연금소득세는 약 한 5%에서 한 3% 정도, 네, 이 정도 내는데요. 5.5%에서 3.3% 정도 내는데 이때 세공제를 뭐 16.5%, 13.2%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받고 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뭐 3에서 5% 정도 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연금으로 수령을 하라고 했더니 돈이 급합니다. 지금 연금으로 받을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한꺼번에 찾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찾는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불입을 하고 있다가 세액공제는 받고 중도에 해지 같은 걸 해버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이걸 갖다가 연금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받자. 일단 많이 바꿔보자.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페널티를 줍니다. 기타 소득세로 16.5%를 갖다가 기타 소득세를 물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세액공제 받은 걸 거의 토해내는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것이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퇴직급여 제도는요. 퇴직급여 제도에는 자, 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퇴직금 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 내가 뭐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을 받게 되죠. 회사에서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퇴직연금 DB나 DC형이 아니고요. 이런 제도가 없이 그냥 회사에서 그냥 사내에 적립을 해놨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주는 제도. 이게 이제 퇴직금 제도입니다. 아직도 이건 지금 유효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DB나 DC형 이런 것들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 DB나 DC형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 퇴직금 제도 하나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흔히 이제 그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죠. 퇴직금을 지급하라라고요. 근데 일단 퇴직금을 갖다가 타게 되면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 퇴직소득공제라든가 퇴직소득세율을 따져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걸 퇴직소득세를 내야만 하죠. 네, 근로소득세보다는 조금 부담은 적습니다만 일단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야, 너 이걸 퇴직소득세를 내고 이 돈을 갖다가 네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비로 쓰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지만 이거를 또 쓰지 않고 여기 지금 위에 얘기했던 연금 계좌 있죠? 이 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해놓으면 퇴직소득세로 내야 되는 그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게. 일단 내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퇴직소득세는 언제 낼 거냐 이겁니다. 언제 낼 거냐? 너가 퇴직금을 그 계좌에다가 꽉 묶어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게 해줄게. 그래서 과세를 2연 나중으로 네, 2연해 주겠다.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갖다가 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럼 연금으로 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연금으로 탔다. 그럼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연금소득세는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약 한 60에서 70%밖에 내지 않습니다. 100%를 안 낸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이때 과세이전 혜택을 받는데 세금을 안 내게끔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그냥 일시금으로 찾았다. 연금으로 타지 않고요. 그러면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의 60에 70%를 내는 것을 이제 연금소득세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연금소득이 하나로 본다. 라고 해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는요. 네,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뭡니까? 위에 있는 이 퇴직금 제도를 자, 너 회사야, 너는 이 돈을 사내에다가 적립하거나 다른 어떤 이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그런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줄 때 이걸 찾아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지금 어떤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금융기관에다가 그냥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이 퇴직금을 다 넣어놔라 이겁니다. 넣어놔라. 근데 종류를 만들어줄게. DB형과 DC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DB형과 DC형을 근로자마다 하나씩 정하거나 네,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해서 적립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립을 하게 되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이 퇴직금으로 준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내야만 하나 이것도 과세현 혜택을 줄게. 이것처럼요. 퇴직금처럼. 그리고 나 연금으로 타라.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으로 타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타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거는 요 위에는 퇴직금 제도와 똑같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제도 중에요. 이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도로 주는 돈이고요. 네, 주는 돈이고. 근데 이 DC라는 계좌와 IRP 계좌에는 여기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말고 내가 여윳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내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퇴직금 이외에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내 돈 본인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납입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어떤 혜택을? 요 세공제 혜택을 줄게.
이게 지금 여기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해준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는 이제 이 연금저 신탁과 보험과 펀드를 연금저축계좌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본인 부담을 하는 BC형과 IRP, 본인 부담금은 퇴직연금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여기는 퇴직연금계좌를 합해서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 여기 한번 보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이것처럼 연금저축계좌처럼. 그래서 나도 연금으로 타라. 근데 연금으로 타면은 또 마찬가지겠죠.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나?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써버린다. 일시금으로 다 쓴다거나 중도해줘 버린다. 그러면 뭐 페널티를 주겠다. 기타 소득세로 물겠다. 이거 똑같은 거죠. 왜? 연금 계좌가 똑같은 거니까요. 연금 계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이렇게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연금과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저축선보험자기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연금을 타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좀 쭉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